김유정 탄생 112주년 기념 연극 아내를 관람하고 1930년대 아내의 삶과 부부 생활은 어땠는지 궁금하여 김유정 문학촌을 가기로 하였습니다. 가는 길에 높고 푸른 하늘 아래 물이 지어 하늘하늘 춤추고 있는 코스모스가 사랑스럽고 아름다워 촬영을 하였습니다. 생가 유적지인 김유정 문학촌의 상주 작가로 있는 전석수님을 만나 김유정 작품 속 1930년대 춘천 근교 농촌 부부의 세계를 만나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유정 문학촌의 상주 작가로 있는 전숙순입니다. 김유정의 소설 안해는요, 어떤 분들은 이제 하지 않는다라는 의미의 안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요. 안해의 예전 이름이 바로 안해입니다. 근데 이 소설 속의 안해는 굉장히 주목할 만하고 굉장히 슬프고 구슬픈 사연이 있습니다. 집안 사정이 좋지 않아서 이 아내는 들병이가 되기로 결심을 하죠. 들병이는 술을 병에 담아가지고 다니면서 파는 사람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술만 파는 게 아니라 이야기도 같이 나누고 또 노래도 부르고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을 말을 합니다. 남편의 벌이가 시원치 않고 또 남편이 또 돈을 제대로 벌지 못하고 이런 좀 가난하고 또 공경에 처하는 이런 척박한 환경 속에서 아내는 자기 자신이 들병이가 돼서 이 집안을 좀 잘 먹여 살려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들병이가 되기를 결심하는데 남편이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들병이 하는 것 자체를 긍정적으로 보지 않는 건 아니고요. 이 아내가 뭔가 좀 외모가 들병이를 하기에는 좀 부족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도 아내는 지금 우리 상황에서 들병이 외에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게 많지 않다 보니까 그래도 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이 남편은 그래 아리랑이라도 잘 가르치자 노래라도 잘 불러서 들병이를 좀 잘할 수 있게끔 해보자 라고 이제 생각을 하죠. 그래서 아내한테 아리랑을 가르치는데 이 아리랑을 아내가 잘하지 못합니다. 좀 어설프게 하고 좀 우스꽝스럽게 부르는데요. 이 어설프고 우스꽝스러운 아내의 아리랑이 사실은 굉장히 슬프게 들리고 구슬프게 들립니다. 참 이상하죠? 결국 아내는 들병이로 나가거든요. 근데 남편도 이제 그래 아내가 들병이로 나가서 우리 집에 좀 도움이 되면은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막상 아내가 들병이로 가 있는 것을 보았을 때 그 장면을 보고 남편은 아내를 끌고 나오게 되죠. 그리고 집에 있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남편도 막상 아내가 들병이로 일하는 것을 보니까 뭔가 깨달은 바가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 외에도 김유정의 소설에서는 땡볕 같은 경우에는 아주 돈이 없어서 아내의 병을 고치지 못해 괴로워하는 인물이 등장하기도 하고요. 가을이라는 소설에서는 너무 집안 환경이 어려워서 아내를 팔아먹기로 결심한 남자가 등장합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참 나쁜 사람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을 텐데요. 남편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이게 또 아이러니합니다. 아내를 부잣집에 팔면 아내는 부잣집에 가서 지금보다는 잘 먹고 잘 살 거고 우리는 아내를 판 돈으로 잘 먹고 잘 살 거니까 서로 좋은 거 아니야? 이런 식의 얘기를 친구한테 하거든요. 그 남편의 목소리 들어보게 되면은 또 남편의 입장도 어땠을지 한 번은 돌이켜보게 되는 소설이 가을이라는 소설이기도 합니다. 지금 계절쯤에 읽어보시면은 그 아름다운 가을 풍경이 굉장히 다른 이미지로 구슬프고 슬프고 섬뜩하게 다가오는 소설이라서 김유정의 소설에서 그 보편적인 그 이미지들이 어떻게 다르게 읽히게 되는지도 살펴볼 수 있는 소설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김유정 문학촌은 이렇게 김유정의 소설의 배경이 된 공간입니다. 문학관이 아니라 문학촌인 것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김유정 문학촌인 이유는요. 김유정의 생애를 한 건물 안에 담아놓은 게 아니라 이 마을 전체가 김유정의 문학관이기 때문에 관이라고 하는 이 좁은 의미보다
촌이라고 하는 넓은 의미로 쓰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소설뿐만 아니라 뭐 봄봄이든 동백꽃이든 만무방이든 이 소설 전체의 배경이 되는 길들이 바로 여기 지금도 남아있고 집터도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오셨을 때 그냥 김유정 생가만 보시지 마시고요. 생가 보시는 것도 물론 좋지만 생가만 보시지 마시고 실내 이야기길이라고 있어요. 실제로 소설이 쓰였던 배경으로 쓰인 길들이거든요. 그 길들을 한번 쭉 따라가 보시면은 굉장히 소설에 대한 이해도 깊어지게 되고 또 산책길로도 아주 좋습니다. 우리 고장 춘천의 향토 작가인 김유정이 춘천의 문학과 관광 발전에 기여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